제가 원래 발표에 잘 안 떠는데 이제 앞에 CTO님이 롤드컵 일을 말씀하셔서 일정을 검색해 보니까 5시에 바로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1과의 경기에서 나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AI 분야 커리어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연아이고 IT 교육 관련돼서 특히 AI 쪽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쭉 한 2년 이상 감사합니다. 이 강의 들어와 주셔서. 이제 이 교육 콘텐츠 제작을 쭉 하다가 요즘은 강사 일도 같이 겸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미노코드 서울에서 AI 리드를 하고 있고 잭스 관련된 연구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쪼금 재밌는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처럼 IT 전공이나 이런 전공이나 혹시 꼭 석박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전공은 일본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공생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런 AI 커리어를 좀 얘기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 초반에 했었다가 그래도 현업에서 그래도 잘 적응을 했고 그러면은 제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진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쪼금 특이하게 AI 커리어 직무를 처음에 소개를 말씀을 드려도 그냥 AI 리서처나 연구자 이런 부분은 살짝 넘기고 다른 어떤 직무나 아니면 이 도메인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한 이력들을 쪼금 설명해 드리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커리어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대학생 때를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준비하지가 쪼끔 막막해서 한 2개 정도 NCS라는 이제 국가기술 분류 체계랑 그리고 JD 직무기술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거 얘기를 쪼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 또 장점이 주변에 또 좋은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CTO도 있고 아니면 뭐 시니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AI 커리어 쪽에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적다가 이제 좀 지쳐서 덜 적었는데 그냥 우리가 강원대 보면은 보이는 리서처나 개발자도 있고 뭐 PM도 있고 서비스 기획자나 뭐 다른 직무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 뭐 리서처, 연구자죠. 그리고 개발자는 사실 AI 분야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꿈꾸고 되게 희망하시는 직무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건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저보다 대단한 뭐 석박이나 아니면은 뭐 조코딩 님도 이번에 조성준 님 대표 교수님인가?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한 뭐 1 시간짜리를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분 아니면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분 국내 아니더라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글이나 영상을 참고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좀 넘어가기 전에 아마 다음에 JD 얘기할 때도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가 엔지니어 그리고 리서처랑 개발자의 경계가 쪼끔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내가 리서처라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자로 뭔가 이렇게 내 직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나 회사 내 역할을 쪼끔 찾아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교육 쪽에 좀 오래 있어서 이거를 쪼끔 얘기를 더 길게를 하려고 해요. 근데 AI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강사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PM이라고도 부르고 PD라고도 부르는데 콘텐츠 제작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운영할 때 교수를 설계를 해 주시는 교수 설계자가 있고 관련해서 코드나 아니면은 글을 편집하는 영상까지 편집해 주시는 분도 있는 에디터도 있고 이런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매니저, 행정 매니저 이런 직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쪼끔 이 이후에도 좀 다른 커리어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내가 '개발자 커리어를 꼭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무들을 쪼끔 알아두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가 강사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커리어를 딱 꽂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 봤을 때 옆에서 이제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그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이 되게 재밌는 일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협업할 때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쪼끔 높으면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교육업을 간다 하면은 이런 쪽의 직무들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알아두는 편이 좋고 아니면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멘토링이나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수입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쪽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출판 관련된 일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박혜선 님이 번역하시거나 직접 쓰신 저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로드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AI 분야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전업 작가가 아니라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번역 관련된 일도 하시고 있고, 출판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이 이제 저는 좀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AI 하면은 서비스 기획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 파트로 보면은 사업 PM이 요즘 뜨고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 PM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분석가 분들도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데브렐이나 아니면 매니저 같이 이제 해당 커뮤니티를 쪼끔 더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케팅 쪽에서 마케터나 그로스 해커가 있는데, 사실 제가 디자이너 분들을 좀 까먹고 있었는데 '디자이너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새롭게 좀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3분 정도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AI에서 새로 이제 질문을 잘 넣는 방법을 좀 고심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수준 높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직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제 이외에도 앞으로 AI 분야에서는 새로운 직업들이 더 창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HR 쪽에 담당하시는 이제 분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HR 쪽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직업적으로 정말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버도 이제 이미 알고 계신 유튜버들도 많지만, 요즘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누군가 이제 엔드 유저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 쪽에서는 정말 모델링을 잘 설계하고 그걸 기획하는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활약하는 시대에서, 점점 이제 끝에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좀 더 잘 공유하고 더 사업화하고 수익화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은 좀 더 "전문가다." 이런 표현을 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는 유튜버들도 이제, 이 유튜버에서 이제 인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정말로 어디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4년 동안 연구를 했다, 유명한 랩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빠르게 접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조회수가 높고 또 이해도를 높게 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아니면 이제 연령대도 인공지능이 고등학생한테 이제 교과서가 나오고 이제 정규 수업 쪽 선택 수업이지만 으로 도입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면,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AI 분야는 이제 앞서 보여 드렸던 이 직무들이죠. 이 5가지 직무 외에도 더 확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도 또 새로운 직무와 또 새로운 파트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근데 직무도 중요하긴 한데 직무와 함께하는 도메인도 되게 중요해요. 방금 소카 CTO 님이 오셨지만, 소카에서의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메인 특성, 이제 공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쪼끔 천천히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대학생 때 커리어를 준비하고 내 노후를 생각을 해 보시고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을 들러봐도 딱 전 이걸 하겠습니다. 전 이 직업이요."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좀 농담 삼아 친구 중에 한 반 정도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하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꿈을 물어보면은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싶으면, 아까 앞서 이렇게 직업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직업 자체를 몰라서 고민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직업들을 좀 찾아가지?'
잘 몰라서 인공지능 분야가 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예시를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왔는데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이제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NCS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 딱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현장에 있는 걸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커리어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제 직업 상담 같은 걸 많이 받으실 거고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취업 지원 센터 같은 데서는 무료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전 저학년 때부터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3 학년 때도 다니셔야 되고 4 학년 때는 울면서 다니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혼나겠죠. "이력서 왜 안 쓰냐."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니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이게 약간 인증을 나중에 받아줘요. 그 뭐지 NCS 확인 강사라는 게 강사가 꼭 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 전문성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쪼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 이렇게 있는 분야를 이렇게 키워드로 나타났고 저희는 정보통신에 해당되겠죠. 그 정보통신 안에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뭐 등록 단위 등등등 이렇게 계속 나누는데 이걸 타고 들여다보면 내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음에 능력 단위를 좀 보고 꼭 근데 인공지능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는 정보기술 관리하지. 운영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타고 가면 재밌는 것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 경력 개발 경로 찾기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메이플이 아니잖아요. 그 뭔가 전사가 됐다가 레벨 10 되면 전사 되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하고 이렇게 마법사 됐다 매지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딱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게 하나는 이렇게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준이 약간 수준이 낮다고 무시할 건 아니고 그냥 좀 어느 정도 난이도를 표현을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3 수준부터 거의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하면서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 뭐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타고 갈 수 있어서 어 내가 이 기획자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 아니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얘네들을 좀 찾아보는 게 쪼끔 재미있고 그리고 국가 문서라서 그런지 PDF로 막 한 20장 막 30장 하면서 갖춰야 될 능력을 쫙 적어 두고 근데 그걸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까 봐 사실 안 들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면 한번 그런 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국가에서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 산업이랑 100% 맞냐 그건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인 개론을 알기 쉽다. 그래서 NCS는 좀 하면 좋은 게 여러 직업을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제2의 잡이 아까 좀 개발자가 결국에는 치킨집을 차린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사실 요리사가 꿈인 개발자분들도 계세요. 향후에 '나 노후에는 세컨드 잡으로는 이걸 가져야겠다.'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경로 설계를 하지?' 하는 걸 좀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체크리스트나 자가 진단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기초적인 역량들에 대한 자료도 있긴 한데 제가 들어가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뭐 NCS 활용, 개인 활용, 이러닝에서 여기서 동영상들이 있는 거를 쪼끔 가지고 왔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래돼 보여 갖고 좀 싫어할 수 있다고 갑자기 이 인공지능 최신 얘기를 하다가 "왜 80 년대로 회귀하시나요?" 이렇게 물음표로 딱 가지고 오실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뭐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직무기술서는 그냥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인 같은 데 나왔을 때 나오는 그 공고예요. 그래서 직무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자격 중에서는 뭐 실제로 내가 갖춰야 될 자격 뭐
운전을 하려면 운전수가 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웹 개발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스택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좋을 게 우대 사항 그다음에 근로 환경 등을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가 이제 회사에서 되게 공들여서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첫 단추가 잘 끼어야지 이제 쭉 최근에 그런 말도 봤어요. 그 "좋은 동료는 최고의 복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걸 잘 표현한 게 직무기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회사명은 이걸 쪼끔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가렸습니다. 근데 직무기술서에 그냥 AI 리서처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좀 유명한 회사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담당 업무와 주요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고 하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사용 요건도 있고 우대 사항을 봤을 때 이게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전이랑 NLP를 동시에 뽑는 그 JD였고 B사는 그냥 도큐멘터 AI 이것만 뽑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좀 이런 기술서를 제가 봤을 때는 직업별로 3개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도메인이 있는 것도 2-3개 이상은 비교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왜 2 개, 3 개를 봐야 되냐면 일단은 이 직무에서 원하는 공통적인 스택이 있어요. 뭐 당연히 그냥 의사소통 잘 되고 뭐 협업 능력이 좋고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그거는 그냥 이제 면접에서 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도대체 뭘 선호하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좀 재밌는 건 저 우대사항을 봤는데 우대사항에서는 논문을 쓴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구나. 당연히 리서처니까. 그래서 논문을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대학생이신데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 가고 싶은데 갑자기 논문부터 쓰라니.'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냥 이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쪼끔 시간을 먼저 당겨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내일 모레 취업을 꼭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1-2년 정도 준비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내가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뭐 A사에 꼭 가고 싶어.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자격 요건에서 ML이랑 뭐 DL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긴 한데 그냥 아직 파이토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내가 그거를 쪼금 계획해서 파이토치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간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A사, B사를 비교해 봤을 때 리서처라는 직무는 사실상 우대사항에 그 논문에 대한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그럼 나는 '논문에 대한 걸 쪼금 많이 읽어 보고 논문 쓰는 걸 도전을 좀 해 봐야겠다.' 하고 1 년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경험을 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업별로 3개 정도는 비교를 내가 원하던 회사든 규모의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도메인 내가 뭐 화장이나 메이크업 이런 데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쪽 도메인에 관련된 회사도 좀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그리고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참고를 해서 그쪽을 진행을 해 본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캐글이나 머신러닝 챌린지 입상 경험을 이랬으니까 입상까진 못하더라도 내가 캐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금 공부를 하는 방법도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다기보다는 그걸 잘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그럼 이런 기술서는 어디서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제일 만만한 건 사람인이죠. 그냥 이제 많이 사용자가 많으니까. 네 사용자인데 요즘은 원티드나 링크드인 뭐 로켓펀치는 요즘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쪼끔 큰 회사 규모가 있다. 우리가 이름 좀 들어봤다 한 회사들은 각각의 본인 그 회사의 채용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그냥 그 뭐 큰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쭉 내리면 채용 탭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채용 탭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좀 이제 공 시 시즌이 아닌
때는 그 채용 공고가 다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검색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잘하시니까 그 직무 뭐 회사명 뭐 리서처, 회사명, 직무명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전 공고들의 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같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엔지니어 업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만약에 작은 회사라고 하면 오히려 오버해서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단은 쓰여진 JD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직무가 맞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쪼끔 그거랑 다르다 하면은 면접 내에서 이제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공통된 기초 역량을 쌓거나 우대 역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내가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그쪽에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선호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쪼금 선 생각을 쪼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보 5분 거리의 회사를 선호하는지 하는데 왜 월급이 1 0 0 원이야. 근데 한 3 시간을 가야 돼요. 왕복 3 시간인데 뭐 150을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때 나의 직업 가치관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돈이 최곤지 거리가 최곤지 이런 식으로 좀 내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 어디까지 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렵게 뭔가 메타인지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하는데 약간 우리 뭐 민초가 좋아 뭐 그냥 초콜릿이 좋아 이런 그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그걸 내가 쪼끔씩 재보면서 한 2개만 양자택일을 하는 선택을 한 5번 6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예전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 봤지?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지? 내가 어떤 교수님 수업은 피했는데 어떤 교수님 수업은 들었네?' 이런 걸 쪼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좀 '나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표현을 했는데 나의 커리어 앞으로의 커리어는 아 회사가 아니다는 걸 쪼금 인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커리어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회사 안에서 그게 작은 스타트업이든 큰 대기업이든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활동했느냐가 나의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사실 큰 기업에서의 이 톱니바퀴가 되면은 큰 기업의 이미지를 좀 따올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역량을 계속 보여주고 쌓아주고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나의 커리어가 되니까 직무기술서를 하고 내가 회사를 고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회사에서 요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쪼끔 시간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업자가 말하는 공통사 제 주변에는 아주 멋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찾아라." 근데 커뮤니티는 쪼끔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100%다 커뮤니티를 하라고는 안 하네요. 커뮤니티 안에도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 있지만 좋아하는 거나 관심 있는 건 꼭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쪼끔 빠르게 얘기를 하면 커뮤니티를 하면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이 되게 쌓이고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 경험을 성장한 걸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경험하고 좋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계속 순환이 돼요.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커뮤니티를 하나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소속돼 있는 게 좋은데 하는 방법은 SNS에 뭐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뭐 오픈 카톡방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저는 페이스북을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유는 그 좀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들이 다 페이스북에 이제 참여해 있기 때문이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 후원을 해 주신 이제 후원사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잠깐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면 제가 계속 꾸준히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보 공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도 써 보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제 뉴비처럼 들어가서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저 짤은 제가 어떻게 얻었냐면 "도라에몽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어떤 언어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어그로를 끌었더니 이렇게 받은 대답인데 어쨌든 약간 내가 커뮤니티 활동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의 정보를 꼭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친하다고 좀 정보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쪼끔 다른 점이고 네트워킹 방법은 저랑 이렇게 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좀 위쪽부터 강도가 좀 세요. 그냥 아예 만나 갖고 이런 거 커피챗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온라인 통화를 하거나 뭐 음성 채팅이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글 쓴 거에다 좋아요. 아까 보니까 링크드인에 10%나 들어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좋아요하고 댓글 달고 아니면 실제로 대면했을 때 "아 저 글 잘 봤습니다." 이런 걸 하는 그런 방법들.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얻고 그다음에 반대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인터뷰나 저서 읽기도 좋고 제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좋은 건 약간 이제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발표자의 이메일이라도 좀 기억해 두는 센스가 있으면 좋다. 요게 참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트렌드를 쪼금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는 인공지능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생성 모델을 보면 제가 아이유를 뽑았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건 이 쪼끔 지나면 '어느 쪽이 아이유이게 이렇게 해도 못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 챗GPT가 이제 하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챗GPT와 LLM으로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NLP가 인기 있지 않았는데 이제 NLP가 다시 떡상을 해 갖고 기분이 좋았는데 트렌드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진짜 모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신 분이 되게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NLP 꾸준히 하시는 분이 챗GPT 떡상할 줄은 몰랐던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하던 계속 "그런 거는 왜 낭만이 있네." 이런 표현을 막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트렌드를 먼저 읽는 안목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냥 하나 찾아서 그걸 쭉 발전시키면 좋은데 사실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대학생이면. 그럼 저는 사실 20 대를 좀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 IT 분야에서 이제 활약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활약할 줄 모르고 그냥 여러 일을 해 봤는데 결국엔 내가 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깨친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좋아하는 경험을 쌓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했을 때 저희 이제 친오빠인데 오빠가 해준 조언.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일단 돈 많이 버는 것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요즘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소비를 해 보면 나에 대해서 알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쪼금 시간 때문에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거에 맞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쪼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연말이니까 곧 회고를 한번 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 페이스북이나 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기술적인 질문? 이게 떨리는데요. 일단 해 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전 방금 CTO 님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고요. 음. 언어 인디스 등 렌트인 네. 네. 그걸 노가다가 아니라 근데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진 않아서 제가 딱 이거에 대해서 영목님이 아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제가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분께서 얘기를 시기를 사실 노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녹화되는 건데 그래서 현업에서는 노가다라고 회신을 하셔 해 주셨고
다른 엔지니어 분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 쪼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저기 라마나 인덱스 렌체인드링을 사용한다기보단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쪼금 정리를 하는 거라서 기술적인 거를 쪼금 알고 싶으면 키워드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고 그런 다른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라벨링도 노가다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피라미드에 쌓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대해지겠지만 인간의 그렇습니다. 어 메이나 롤 말고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근데 사실 제가 당장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이 아니죠.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시면 생각나면 그때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구 추가를 일단 해 주시는 걸로. 어 맞네요. 급변하는 트렌드에도 중심을 잡아가는 마인드셋이 궁금합니다. 아 트렌드에도 굳건히 중심을 잡아가는 마인드셋.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이미지를 화려하고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도 그래도 '나는 트랜스포머와 NLP가 좋다.' 하고 그냥 했던 게 그래도 좀 요즘 떡상해서 기분이 좋은, 그리고 약간의 기도 메타. '언젠가 잘 될 거야.'라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면은 좀 좋아하는 거를 약간 문어발처럼 걸쳐 두시면 좋아요. 제가 커뮤니티를 한 개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영민 님이 잘하고 계시는 우분투 커뮤니티 가서 놀러도 가고 인공지능 쪽만 하지 않고 다른 데 살짝 발 걸치고 이런 느낌을 하면 이제 뭐가 하나 물들면 딱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진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혹시 이제 슬슬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여러분들 롤 보시러 가셔야 되니까. 그럼 감사합니다.